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국민선거가 지난 201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총선 2번에다가 대선 2번을 실시했으니까 4번의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내년 4월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모의선거가 실시되는 등 선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선거는 어떤 참여율을 보일까에 궁금해하면서도 기대가 모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치러졌던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으로 실시한 2012년 총선에서는 5만 6천 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대선에서는 15만 8천여 명으로 총선보다 무려 10만여 명이 넘게 증가를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첫 총선보다는 다소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6만 3천여 명에 그치는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다시 2017년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는 22만 천여 명으로 참여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총선보다는 대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75.3%의 놀라운 선거 참여율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유권자 등록에 비례한 투표율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 전체 유권자 250만 명에 비례하면 실제 투표율은 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참여율도 저조하고 선거 비용도 너무 많이 지출된다면서 재외국민 선거 제도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으면 수긍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해외 동포들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 사회는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간과의 거리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투표 장소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하나의 규정으로만 만들어 놨기에 투표 참여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해외 동포 비례대표 선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동포 사회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하더니만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입법화했다면 투표 참여율도 높아졌을 것이고 시끄러운 논란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홍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선거라면 해외 동포 언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4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제도나 규정이 일부 개정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만이 성공적인 재외선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투표소 하나라도 더 늘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과 변화를 갖지 않고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